계속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지침 진행해 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지침은 이번 단원에서 설비와 운행 그리고 안전한 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각 세부 지침을 기준과 수치 등이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제가 그 포인트별로는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체크된 것만 확인해 보시고, 내용이 좀 방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포인트별로 반복해서 외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겁니다. 우리 관련 법규부터 볼까요? 우리 관련된 법규는 제일 큰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가끔 뉴스에 많이 보죠. 그리고 산업안전표지라 해서 어떤 위험이나 경고, 지시 이런 사항들을 그림과 함께, 왜 이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색과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시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잠깐 여러 가지 경고와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금지와 정지 같은 경우는 주로 적색입니다. 적색. 이거는 좀 위험한 거야. 그래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저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적색, 노란색 개토리나 또 주황색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 위험물 같은 거. 그리고 황색 같은 거 좀 주의해라, 취급에 주의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녹색은 안전해, 뭐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때, 다쳤을 거나 어떤 방호시설에 들어가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먼저 내용도 있지만, 내용은 그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적색은 금지나 정지, 황적색은 위험하다, 그리고 보통 황색 같은 경우는 주의해라, 그리고 녹색은 안전하고 여기로 오세요, 유도하고 또 보호하고 구조하는데, 활동하는데 주로 색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청색도 있어요. 우리 무언가를 지시해, 뭐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할 때, 또는 주의해라. 그리고 백색이나 또 자주색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곳인데, 백색 같은 경우는 통로나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정리정돈, 그 다음에 자주색 같은 경우는 방사능 위험이 있을 때는 자주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잠깐 색과 내용만 잠깐 보셨다면 우리 그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산업현장 안전표지판은 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 그림이나 기호, 글자 등의 표지를 사용해서 작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뭘까? 결론은 작업의 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든지 이런 산업안전법이 법이 있지만 다 내용이 많고 적용하기 힘들고 다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이 표지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 이거라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를 어느 거나 이 간판만 세워놓으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우리 특히 이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 도로 간판 보면은 방향 표시와 속도 제한, 뭐 이런 것들 그림 보시면은 세계 어느 곳고 또 각 지방마다 가도 이런 의미구나 해서 표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화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표준화, 작업 환경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금지 표시입니다. 적색인데, 금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삭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지 하는데, 자, 보시면 주로 몇 가지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요. 그림이 나올 경우는. 그래서 딱 봐도 이거 출입금지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게, 그치? 이걸 보고, 화장실 출입금지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화살표에 금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 출입하지 말라, 입구에 써져 있다면, 그래서 출입금지요. 그리고 또 사람이 걷고 있어요. 이거 지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행금지. 이제 보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계인 생각하시면 돼요. 외계인 금지. 그러면 외계인 있으니까 가지 말자, 걷지 말자,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차량 통행 금지. 이게 지게차인데 차량이 그려져 있고, 그러면 차량 통행 금지. 그다음에 손이 그려져 있어요. 손이 딱 그려져 있어요. 장갑 착용 금지가 아니라 사용하지 마라,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뭐 탑승 금지, 금연, 뭐 이런 것들, 금연 간판 같은 거는 남성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기 금지, 물체 이동. 그래서 뭐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그 다음에 사용 금지 정도만 아마 많이 보시고, 시험에 나오면 요 정도에서 다른 거와 또 이제 섞여서 나올 때가 많아요.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 표시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보시면 첫 번째, 요거 보면은 혹시 라이터 기름 같은 거나 일반 부탄가스 같은 데 보면 좀 그려져 있어요. 보면은 인화성 경고 물질, 이거 불에 잘 붙는다. 그래서 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 근데
일반 불이 그려져 있는데 잘 보면 옆에 그리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안에 동그라미. 이건 뭐냐? 산화성이에요. 불도 붙지만 산화될 수 있다는 거. 산화라는 건 산소랑 잘 만날 수 있거나 또 산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폭발성. 이게 폭발하고 있어요, 안에. 그래서 보면은 경고예요. 경고는 뭐? 주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인화성, 산화성, 그 다음에 폭발성. 그 다음에 사람 죽었어요. 해골병을 맞아서 독성 물질, 묵으면 죽는다는 거. 독성 물질. 이렇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건 그림 보시면, 매치시키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아래 잠깐 보면, 요번엔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경고인데, 노란색도 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방사능, 방사성, 그 다음에 고압 전기, 번개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달린 물체, 그 줄이 딱 끊어졌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낙하물. 우리 보면 낙하물은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절벽 같은데. 그쵸? 고온. 그 다음에 저온. 배ገብ상이 위로 있을 땐 고온, 배ገብ상이 아래에 있을 땐 저온. 그래서 보통 이게 방사성, 그 다음에 고압 전기나 뭐 낙하물 정도가 좀 자주 나오고 있죠. 요거 한번 쭉 눈여겨보시면 이렇구나 하고 내용 이해하시고 서로 맺히시는데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경고체에서 볼까요? 요거 가끔 많이 보세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근처에 보면 특히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보면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몸 균형 상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레이저 광선. 요 레이저 광선 혹시 레이저 포인트 사용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어요. 빔이 뿅 하고 그 다음에 바람성 물질, 위험 장소, 경고 표시. 느낌표가 딱 펴져 있는데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시 보겠습니다. 지시에서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시는 아까 뭔가 이렇게 해라. 근데 보호안경 착용, 안경을 쓰고 있어요. 보호안경. 그러니까 일반 안경이 아니라 보호안경 써서 눈을 보호해라. 지시, 보호안경 써라. 또는 방독면. 여기는 가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방독면 착용해라. 이렇게. 특히 보호안경, 방독면 또 아래에 또 나와요. 방진 마스크입니다. 이거 그냥 방진 마스크예요. 이거 지금 우리 좀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보안면. 우리 저기 이렇게 용접 작업할 때 또는 뭐 비싼 먼지가 많이 튀길 때는 보안면을 이렇게 쓰라. 그다음에 안전모. 특히 이제 안전모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보호안경,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그다음 보안면이랑 특히 안전모. 안전모 그림 이렇게 생긴 모자 그림 생겼어요. 그리고 안전화, 귀마개, 그다음에 장갑. 저기 안전장갑이에요. 아까 그 안전장갑 써라. 안전복. 앞치마 입고 있죠. 이렇게. 이거 뭐 그림 딱 보시면 이거구나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제목 보시면 이거구나 해서 매치시키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내 볼까요? 안내는 녹십자 표시, 병원 같은 데 표시되어 있거나 어떤 구급 제품 또는 응급구호. 여기서는 응급구호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또 왜 군대 가면은 이거를 또 적십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군대 딱 이렇게 이 마크를 보면 공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들 것이 있는 장소, 또 우리 구급대나 이런 데 산업안전 공사장과 큰 데 가도 보면은 이게 안전구호대를 설치해 보는 데 보면 들 것이 표시되어 있어서 저 마크 저기 가서 들 것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안장치, 눈, 뭐 화학약품이나 뭐가 먼지가 들었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또는 약품 또는 식염수 이런 것들. 그다음 비상구 불 났을 때 도망가요. 이렇게 비상구 표시. 그리고 좌측인지 우측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을 표시. 또 계단 같은 걸 위, 아래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안내 표시도 잠깐 보시면은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들 것이랑 세안장치, 비상구 정도는 좀 몇 번 보시면은 아마 교재에서도 몇 번 이렇게 문제로 나오시는데 크게는 어려움 없으리라 봅니다. 자, 승강기 관련 산업재해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산업재해 중에서 이제 어떤 절차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해조사, 재해를 조사해야 돼요.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인적 피해도 있고 물적 피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재해조사 때 원인 왜 그랬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분석하고 검토를 해봤어.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했더니 이제 그러면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러면 또다시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아파트가 무너졌으면 또다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실시해야 대책을 이제 실시하겠죠. 그래서 다시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제 원인과 대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M, 4M 분석 기법이에요. 그리고 3E, 3E 기법. 이렇게 두 가지 나눠 있는데, 먼저 4M, 왜 M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기법은 어렵지 않아요. M만 4개. 3M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M에서 인간은 휴머니까 man. 그 다음에 기계, 머신. 그래서 기계, M, 머신. 그 다음에 미디어, 우리 미디어 많이, 뭐 매체, 뭐 방송, 언론까지 해서 매체. 그 다음 또 이제 사실은 이게 매체가 그런 언론도 미디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렇게 뭔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 관리.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리 체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서 대개서 4M. 인간, 기계, 매체, 매니지먼트.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 3E 기법은 이제 조금은 단어가 어려워. 그래서 관리적이라. 저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인포스먼트인데 관리. 뭔가를 힘을 주어. 그래서 뭔가 하게끔,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필요해.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우리 이렇게 하면 다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되고 기계를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 기술, 교육. 요것도 어떤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지금 내용만 보고 4M3E다. 그래서 관리, 인포스먼트,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그래서 관리적, 기술적, 교육적이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기계적 위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예요.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전 운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회전 운동 하면 거기에 또 기계의 튀어나옴, 뭔가 튀어져 나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회전 운동하는 게 동그랗지 않고 뭐가 하나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움직이면서 그 부분만 탁 상해를 입을 수 있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 운동과 튀어나옴.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미끄러져요. 그렇죠? 사람도 걷다 보면 많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짐. 그리고 회전 운동과 이제 요거 조금 여기서부터는 어렵진 않은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협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도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많이 헷갈렸어요. 왜? 협착. 그러면 협착. 근데 지금은 아는데 다른 거를 매치시킨대. 그래서 이거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같이 미끄럼 운동도 하는 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거기 아래 위아래로 움직인 거나 이런 때 그 사이에 끼인다는 표현입니다. 협착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회전 운동과 미끄럼 운동 동시에 했을 때 아까 처음에 회전 운동 미끄러짐 얘기했죠. 그거를 동시에. 그러면 튀어나온과 진동의 완도 부분,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진동이나 왕복이 있어. 그 부분에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탁 튀어나와서 도출되어 있고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돌거나 아니면은 돌면 여기 걸리겠죠. 그래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대는 손을 끼면 딱 끼잖아요. 끼임이라 그래요. 하나는 고정돼 있는데 하나가 움직이는 곳에 딱 있을 때 끼임. 그리고 각종 부분의 작업과 청소 시 또 위험 요소가 항상 작업한다는 거. 그래서 저 보면 협착과 끼임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모든 기계는 담당자 외에 취급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담당자. 여기부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동 시에는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대부분 그죠. 그 사고가 나면은 그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제가 잠시 자리 비웠고 뭐 집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자리 비우면서 꼭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가동 중에 정비, 청소하면 안 돼. 기계를 가동하는데 정비를 하거나 뭐 끼인 거를 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끼인 거 뺄 때도 꺼놓고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닦거나 청소하는 것도. 그다음에 범위 내 위에는 작업 범위 위에는 허가로 사용하면 돼. 이거 청소도구, 청소하는 도구인데 이걸 갖고 뭐 기계를 끼우는 데 쓰던가 형광등 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종이나 정지 시에는 막대기를 사용하면 안 돼. 기계를 조종하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전용 도구로 써야 됩니다. 기계야 사전 점검, 항상 사전 점검해 보시고 끝나고 나서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전 방호 장치. 특히나 보면 뭐 튀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유리가 방편되어 있다든가 뭐 회전부에 대한 방호 장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뭐 덜렁거리거나 이게 없거나 훼손되고 그러면 다칠 수 있겠죠. 안전 방호 장치. 자, 전압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기시설. 이거는 2021년에 KEC가 우리
내성 규정이 바뀌면서 우리 전류 전압의 용도, 그러니까 분류가 좀 변경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에 작년부터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조금 외우기 어려운 게 비슷비슷하고 변경전 사항이라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류와 직류가 딱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직류를 구별하시는데, 자, 일단 먼저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시 저압, 고압, 특고압. 그러면 이제 교류와 직류 분류되어 있으니까 저압에서도 교류 있고 직류 있겠죠. 그러면 고압도 교류 있고 직류 있고 특고압도 교류와 직류가 있겠죠. 첫 번째, 제가 저번에도 승강기 속도를 요구할 때 4를 기준으로 하라는데 여기서는 1500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5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1500.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류보다 직류가 좀 세요. 교류보다 직류가 교류와 직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류보다 직류가 세서 저압은 교류는 1000인데 직류는 1500이에요. 요거까지는 큰 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면 고압이면 요거보다 넘으면 되겠죠. 1000보다. 그래서 초과예요. 초과고, 그래서 7을 포함되지 않는, 1000이 포함되지 않는 초과고 7000, 그러니까 7kV, 7000V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고압은 교류나 직류든 7000이 공통이에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네는 교류는 1000인데 직류는 1500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0 말씀드린 거예요. 1500. 그래서 교류의 저압은 1500 이하 포함이 된 겁니다. 이하니까. 그리고 직류의 고압은 1500 초과해서 똑같이 7000을 이하입니다. 7kV 이하인데 왜 제가 1500을 구별했냐면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 근데 가끔 교류랑 직류랑 사실은 제가 그래요. 1500이나 1000이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많은 선생님들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있을까? 5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직류 1500V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뭐가 다른가? 5가 있어요. 그래서 직류는 5가 있다. 그래서 쥐고기를 생각하시라 했어요. 쥐고기. 그래서 직류는 500이 들어있어요. 1500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 아니라 쥐고기 생각하셔서 하시면 구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직류에 뭐가 있다요? 쥐고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감전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 영향인데요. 전압보다 전류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압은 어떤 에너지의 힘이라고 전리차라고 그러죠. 하나면 전류는 계속 통전돼요. 그 실제로 흘러가는 전류의 실체적인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에 따라서 다치거나 어떤 인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보면 1, 5, 10 보면은 5단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0, 50, 1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2배, 3배, 그 다음에 2배씩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 1, 5, 10 한번 볼게요. 그냥 전기를 느낄 정도에 돼. 이거는 암페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암페어 정도면 좀 상당한 고통을 좀 느낀대요. 5암페어. 보면 일반적으로 조그만 가전제품 보면 5암페어 많이 써져 있어요. 10암페어. 견디기 어려워요. 10암페어는 이 정도의 전기량이라면 내가 특히 이제 200보시부터면 이게 지금 쓰러지시고 막 그러죠. 20암페어부터 위험해요. 그래서 근육 슈트 뭔가 그러면 딱 그래서 경련을 일으켜서 내가 떼서 딱 놔야 되는데 못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50은 그 자체가 어디를 부딪히든 위험해져. 심장이 멈추다든가 어떤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5부터 좀 고통을 느끼고 10 정도면 견디기 어려워. 그 다음에 20 정도는 막 경련을 일으켰다가 50은 위험해요. 그럼 100이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의 암페어 정도. 그래서 5, 10, 20, 50 정도 이 정도만 좀 이거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전기사고 유형이에요. 전기 사고는 감전과 폭발, 화재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전, 폭발, 화재요. 그래서 폭발도 시킬 수 있고 스파크. 그래서 보면 감전에 대해서는 1차적 감전 요소에서는
통전 전류, 전류 아까 말했죠. 5A부터 10까지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걸. 그래서 통전 전류는 얼마나 크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냐? 시간, 또 전원이 어떤 거냐? 뭐 상전이냐? 아니면 배터리냐? 그리고 통전 전로, 이게 직접 손으로 만졌었던 이건 활선이었냐? 아니면 감접조를 이렇게 유도 전류에서 실제로 뭐 저기처럼 정전기처럼 하는 거냐? 이렇게 돼서 이거는 직접 요청 미치고 2차적으로 또 이런 상황적인 것들, 뭐 인체 조건에 건강이 좋은 상태도 있고 나쁜 상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압이 아주 세. 그리고 뭐 계절적으로 뭐 건조할 때는 전기 스파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체 조건, 전압, 계절 이런 환경적인 2차적이다. 근데 전압이 의외로 보면 2차라는 게 신기하죠. 전류가 전기의 양을 저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감전사의 주요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안에 또는 잔류전압, 뭔가 전기가 다 흘렀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빡 뽑았는데 보면 어떤 것들 보면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장치들이 많아요. 그 안에 잔류전압 때문에 그쵸? 남아져 있어요. 특히나 콘덴서 같은 건 전하를 축적시키는 것들은. 그리고 절연이 약화됐어요. 피복이 벗겨졌어. 또는 이게 방어를 차단을 하는 것들이 낙하져서 거기서 그 틈새로 전기가 누설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지락 전류, 유도 전압 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럴 겁니다. 자, 감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접지라는 거는 이게 전기를 흘러보내는 거죠. 외부 전기로 튀어나오는 건.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돼서 차단시켜요. 그 다음에 스위치 조작 함부로 하지 말고 젖은 손, 그쵸? 그 다음에 노출시키지 않고 전격 휴지를 좀 사용하고 기구에는, 그리고 동선과 철선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불량하거나 고장난 거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하지 않는다. 접속점에 콘센트에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읽어보시면 또 시험 문제 또 다음 중 뭐 감전사고 예방이나 아닌 것을 하면 요게 뭐 스위치 조작 함부로 한다, 뭐 접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하면 좋는가에 대한 사항이에요.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뭐예요? 전원 차단해. 빨리 전기 꺼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으로부터 떼어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구조자가, 특히 감전상으로 사람이 됐다가 또 그 사람도 감전돼. 바로 구조자 감전되지 않고 바로 만지면 안 되고, 만지거나 정말 할 때는 절연이 되는 장갑이나 신발 같은 거 또는 모포 같은 걸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끄집어내거나 또 직접 사고자를 잡아당기거나 감전될 수 있다. 걸 잘 착안하시면, 그리고 그거를 잘 아이디어를 하시면 문제를 뭐 어렵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우리 감전사고 날 때 이제 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했어. 빨리 해야 돼. 그래도 전원을 차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원과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빨리. 왜? 계속 전원에 충전하면 적은 전류라도 어떻게 해요? 전압이 낮더라도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의 양이 많아져서 상해를 입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직접 만지지 말라. 그리고 호흡 상태를 확인해서 숨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빨리 심폐소생도 중요하지만 먼저 병원에 후송을 시켜서 병원에 후송시킨데 그 연락해놓고 심폐소생 오는 동안 해야 되겠죠. 자, 전기사고 예방 대치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전의 위험 요소를 찾고, 누전 차단기, 접지, 정전기를 제어. 그래, 정전기를 많이 튀면 그거에서 어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기의 유자격자. 아무 자격이 없고 하는 사람들 막 전기 함부로 만지면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방폭구조의 시설,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승강기 기능사도 자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항들 잘 관심 있고, 주변에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승강기 안전사고에 우리도 일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부심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추락 관련 카 상부의 작업을 한번 볼게요. 이제 승강기에서 추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카 상부에서 작업하다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스톱 스위치를 항상 차단하여서, 그리고 또 신호 계통을 분리시켜서 이게 다른 사람이 만져서 움직이지 않게끔, 또 자동 스위치, 그 다음에 이동주의 로프를 잡고 이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는 로프가 흔들거리면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올라설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탑승 후에 외부 문부터 딱 닫아서 어딘가 들어가면 문을 먼저 닫아서 떨어지지 않게,
카 위치로 해서 비상전지 스위치는 오프 시켜서 뭐든지 다 차단시켜 놓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거 뭐야, 이거 저 비상식적인 얘기가 하나 있네, 체크하시면 그게 정답일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보시면 추락사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추락사고가 나는 상황은 보통 지면으로부터 또는 작업면으로부터 2m 이상 될 때는 추락사고가 나기 때문에 뭐 작업 발판을 사거나 또는 작업 그 위에 올라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 또는 그게 어렵다면 안전대를 착용해서 딱 끈으로 잘 매달려서 이렇게 X대를 딱 매서 잘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발판과 안전대 몇 미터요? 2m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고, 낙하물이라는 건 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무언가 떨어져서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해가 더 많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안전망,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건설장, 이렇게 아파트 특히 고층 건물 보면은 10m마다 하나씩 이렇게 3m로 딱 해서 15도, 10도 간격으로 망이 쳐져 있죠. 그래서 추락 안전망 같은 걸 설치해서 또 근로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악천후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악천후 시, 뭐 번개가 친다, 비가 오면 낙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는 머리, 안전화는 신발, 그다음에 안전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잠깐 벨트를 착 차서 뭐 공중에 매달릴 때 위에다 딱 걸쳐놓고 거기에 딱 내려가서 추락하지 않게끔 우리 기본인데, 우리도 이런 안전 물건 또 안전에 의한 거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다리입니다. 의외로 사다리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사다리 작업하는데 균형되거나 변형된 상황이 당연히 있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규정 중량 이상, 사다리에 뭐 이렇게 규정이 적혀져 있어요. 막 150kg 이상, 200kg 이상. 근데 뭐 나는 100kg밖에 안 돼 하면서 세 분이 올랐으면 이게 규정이 오버돼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규정 중량. 그다음에 통행이 많이 다녀, 사다리 주변으로. 막 그래. 그 다음에 사람이 막 그러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기를 방음만 못 오게끔 하고, 근처에 못 오게끔 하고, 또 감시자. 여기 뭐 작업하니까 오지 마세요. 라는 안전관리자나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겠죠. 근데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는 부도채, 사다리를. 그래서 뭐 전기 시설을 하는데 막 진짜 전기 잘 통하는 이런 걸로 하면 그게 자체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거기에 감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고정식 사다리예요. 고정식 사다리는 부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 사다리는 평평한 면에서 90도 이하로, 이건 어렵지 않죠. 90도 이하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90도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보다 이렇게, 이게 90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90도 이하로 설치하고, 자, 상부 지점에서, 요게 이제 사실은 출제 많이 돼요. 상부 지점에서 몇 cm 이상이요? 60cm 이상이요. 몇 cm 이상? 60cm. 자기 우리 발 정도 높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 딱 어떤 사다리가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다리야. 그러면 여기에 딱 지금 걸쳐져 있지만 그림상으로 했지만 요게 이렇게 60cm 정도 더 나오게. 60cm 이상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발 정도를 잡고 균형 유지 안 한 상태에서 딱 걸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단이거나 이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바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몇 cm? 60cm입니다. 자, 고소 작업 아까 2m라 그랬습니다. 2m 이상 안전모, 그다음 폭풍, 설을 아천후에 대한 작업 중단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위동식 사다리, 우리 접철 세우는 사다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견고할 구조, 외형 손상이 없고 최소폭이 몇 cm요? 30cm. 적어도 어깨폭 정도는 되는 곳을 하셔야겠죠. 30cm 이상.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장치. 자, 뭐요? 미끄럼 방지 장치. 왜 그럴까? 미끄러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잡을 때 가고 이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럼 방지 장치가 30cm 정도 된다. 나머지는 상식적에서 그러면 되고. 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예요. 이제 우리 승강기를 안전관리하기 위해 때 사고가 발생할 때가 비상연락, 그래서 어디에다가 소방서 또는 경찰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구조요원들, 또 산업안전공단 또는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뭐 이런 데, 또는 이거 제조업체, 정비업체, 이런 데를 알고 있어야지 바로 연락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승강기 내부에도 부착을 해서 갇혔어요. 그럼 그분들이 연락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다
승강기 명패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규제에 필요한 구급조치 필요하고 구급조치, 그리고 검사 기관 등의 관계 기관에 연락이 꼭 돼야 되고, 또 피해자에도 연락이 좀 사실은 돼야 돼요. 그쵸?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현장에 승강기 기관에 먼저 보고하지, 내가 먼저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보고를 해서 빨리 전문가들, 해당 담당자 팀들이 와서 이 사고를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자, 이제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중대한 사고와 또 중대한 고장까지 포함됩니다. 이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가면 각 기계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관리 차트가 나와요. 거기에다 빨리 이렇게 입력하거나 또는 직접 전화로 보고하시면 되고, 명칭 및 주소, 우리 뭐뭐 보고에는 명칭 및 주소, 어디에 있는 뭐가 명칭, 고유 번호, 그래야지 어디에 있는 뭐가 그럴지 알겠죠? 그리고 발생이 이제 언제 그랬는지, 몇 시에 그랬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 정도와 지금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서 내가 어떻게 응급처치했다, 이 정도. 그러면 이 정도만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이런 것들 통보받으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관할 시도지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승강기안전조사 사고위원회 보고까지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조사도 하고 어떤 조치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방지되지, 다시 위원회에 또 발생하지 않게끔 방지하고 이런 조치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운행정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사고나 고장 또는 정비할 때는 반드시 운행정지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서 그럴 경우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장소에다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문의 중앙, 이게 원칙이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출입문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의 딱 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렇구나 하게끔, 왜 발을 한 번씩 보면서 에스컬레이터 들어가니까. 그리고 휠체어 리퍼트 있어요. 이거는 수직형과 경사형이 좀 달라요. 수직형은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경사형 계단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수직형 경우는 출입문, 대부분 문이 있으니까 차단할 수 있게끔 하니까 문 중앙에 붙이면 돼요. 하지만 경사형은 그게 없기 때문에 개폐문의 중앙 또는 운반구 바닥의 중앙이에요. 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경사형은 사용자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요? 관리자나 그거를 운행해 주시는 분 따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운행해 주시는 분이 볼 수 있게끔, 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사용하는 분도 물론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안전보호구 보겠습니다. 안전보호구. 우리 안전대예요. 안전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딱 허리에 차고, 그러면 또 2m 이상, 우리 낙하는 2m 이상인 거기 높이에서 하면은 저 추락한 위험들은 저기에 착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안전대가 지금 5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가 사실 출제가 돼요. 우리 그래서 보면 안전대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왜? 수직으로 떨어지고 추락사고가 빈번한 현장에서 꼭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대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가 종류가 U자 거리 있고요, 1개 거리 있고요, 하나만 걸면 되고 U자를 거는 게 있고, 1개 거리, U자 거리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전블록에 딱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추락 방지대까지 이렇게 5종류인데, 요거 순서대로 일종이 뭔지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U1. 근데 요번에는 1U예요. 유일한 게 1U 국가구나.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추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U1, 1U 안전 추락이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종부터예요. 그래서 U1, 1U 안전블록 추락 방지대. 그 글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U1, 1U 안추로 외우면 됩니다. U1, 1U 안추. 이제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거 근데 U1, 1U 안추만 이것만 외웠어요. 이러면 안 되시고, 이제 U1이 이제 뭐라 그랬죠? 1종, 2종, 이제 1U가 3종. 그 다음에 안전블록이 4종. 그 다음에 추가 5종.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나중에 U1, 1U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안전모 보겠습니다. 안전모 머리를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낙하, 비례, 뭔가 날아서 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비례라 그러는데, 또는 추락. 그래서 머리부에 또는 어떤 안전모는 머리에 감전, 전기 감전. 왜, 상부에 전기 선로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 반드시 그걸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 감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명한 색채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내열성, 내수성, 내한성 뭐 이런 거, 뭐 선명한 색채로 해서 뭐 군대처럼 얼룩달룩한다든가 잘 안 보이는 것보다 잘 보이는. 그래서 보면 이거를 응용한 문제가 있어요. 다 안전모의 기능에서 뭐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근데 근로자 뭐 계급이 식별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근로자를 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근로자나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또 내열성, 열에 잘 끼고 물에 방수가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내한성, 어느 정도 추위, 야외에서 작업해도 추위를 좀 막아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보호한 면이면 얼굴에 쓰는 거면 면, 얼굴 면자예요. 그래서 얼굴을 다칠 수 있는 거. 자, 보호한 경, 그러면 눈이에요. 그럼 보호 장갑, 장갑은 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작업 발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작업 발판 2m 이상일 때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높이가 20m, 특히 이제 고소 작업 중에 20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 몇 대? 20m 이상은 40cm 이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40cm. 우리 보면 남자 성인분들은 한 270 정도 발 폭이 되죠. 근데 그거보다 한 10cm는 최소한 커서 작업 발판 딛는데 어려움 없게끔. 그래서 발판이 40cm 이상이라는 거. 자, 안전화 보겠습니다. 안전한 발. 그다음 안전보호기구의 관리를 보면 안전보호기구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 대부분 또 사용하면 되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스 사용하는. 건설 작업 현장 가면 그래 보면 출근부 있고 그러는 관리소에 딱 보면 저기 안전모가 다다다다다 걸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고 했다가 나갔던 다시 걸어놓고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사용에 불가한 게 있어요. 뭐요? 성면용 마스크. 성면은 특급 위험물이죠. 특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빼고는 성면 이런 거 건강상의 문제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안전 방호 장치 한번. 방호라는 건 뭔가 보호를 해서 막아주는 게 있어. 위치가 딱 정지돼 있어요. 접근하는 걸 제한하는 거. 이거는 제목과 어떤 내용이 일치시킬 수 있는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 거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거예요. 오지 마. 그런 거예요. 접근하는 거, 제한하는 거 딱 차단했다면 어떤 거 이제 오지 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스컹크가 냄새를 뿌려서 접근 못하게 하는 것도 비슷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접근 반응이요. 뭔가 와. 그러면 내가 도망가. 뭐 이래서 거리 내로 들어오면 싫어하는 여자가 접근하면 이렇게 도망가다는 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또는 포지편 방호 장치 이런 거.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포집해. 뭔가 탁 잡아내. 튀어오르면 딱 잡아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감지형 방어죠. 안전 한계치를 초과하거나 이럴 경우는 안전의 한계치 딱 감지하고 있다가 이거 정도 이상이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센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자, 승강기 구도나 유압 펌프 같은 동력 장치는 어떻게 제일 먼저 뭘까? 우리 전원은 뭐부터 차단한다고? 전원을 차단했죠, 전기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동력을 차단해야겠죠,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것 때문에 상해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때 스위치 끄는 것도 있지만 클러치라는 거는 움직이는 건 동력을 놔두고 거기서 딱 빼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동력 전달을. 그래서 스톱 밸브, 뭔가 스톱시켜요. 유압이 흐르고 기체가 흐르고 보면 그래 딱 막아버려. 더 이상 못 흐르게. 그런 동력 차단 기구들이 있다. 클러치, 스위치, 스톱 밸브 보면 요거는 차단할 수 있겠구나. 좀 내용이 가죠. 자, 보시면 또한 동력 전달할 때는 동력 전달 부분에 이게 동력 전달 부분이 위험해요. 왜? 붙였다 떨어질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고 끼일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방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호하거나 이게 손대지 않거나 다치지 않게. 또 사다리 작업,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사다리 작업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규정 중량 이상, 감시자 배치, 또 부도체, 평면 90도 있다는 60cm 이상, 연장,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작업점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점에는, 작업하는 지점에는 덮개와 커버, 이런 것들. 또 우리 공사장도 보면 예전에는 도로를 다니기 위해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놓고 현장 수다 100 이렇게 쓰면 끝났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감시자 배치하고 딱 작업 안내자 배치하고 딱 방호벽 이게 임시 차단벽에서 거기에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해놓고 작업 뭔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덮개 커버 기본입니다. 장비를 정지시키고 뭔가를 할 때는 무조건 정지예요. 정지하고 전원 차단시키고 그리고 안전거리 밖에서 가능한 원격 저주 장치를 하면 좋죠. 수술도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대한 안전장치로 자동식 이송 장치 이런 걸 사용하면 손이 직접 뭔가 안 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 현장 내에서 안전표지판.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안전표지판. 막 재밌는 그림도 있고. 자, 그러면 적합한 거, 이유로. 자, 보면 자연보전.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자, 볼까요? 작업 방법은 표준화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또 기계나 설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 비능률적인 작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였죠? 환경을 우리 표준화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게 통용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환경이 다 똑같구나. 일치하구나.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죠. 작업 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보수 작업 시 승강기의 카와 건물의 벽 사이에 작업자가 끼었대. 그러니까 보면 카와 벽 사이. 이게 무슨 일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볼 텐데, 우리 어떤 승강기 카는 움직이고요. 벽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까 협착이라 말씀드렸어요. 협착, 좀 단어가 좀 어렵지만 움직이는 부분, 돌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때리거나 말거나 할 때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끼었을 때 그때는 협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협착.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이 단어가 의외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전 상태를 있는 사람은 구출할 때 행위로 틀린 것은요. 감전되고 있는 상태예요. 즉시 잡아당긴다. 사실 맞는데 뭐가 된다 그러죠? 다가당기는 사람도 감전된다 했죠. 그래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절연물을 이용해서 때리면 맞아요. 절연물은 막대기나 전기 안 통하는 거. 또 변전실을 빨리 연락해서 전원 좀 꺼주세요. 사람이 지금 감전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 뭘까요? 즉시 잡아당긴다는 아니에요. 잡아당긴 사람도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원을 차단한다는 게 전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또 동력 장치는 뭐예요? 동력을 차단해서 기계 움직임이 멈추게 만드는 거였죠.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2종 안전대사를. 자, 뭐라 그랬죠? 제가 U1 인류였어요. 그쵸? U1 인류. 그러면 자, 2종이니까 뭘까요? U1. 그쵸? 1개 거리.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3종은 인류. 2개 동시에 사용하는 U1, 인류다. 그래서 1개 거리 전력. 보통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U1, 인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잘 하셨나요? 자, 수치나 그런 키포인트 위주로 좀 이게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